스크린이 있고 뭐 이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나는 구분하겠다라고 하면 티어가 얼마든지 뭐 5 티어도 되고 6 티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뭐 2 티어가 맞냐, 3 티어가 맞냐, 아니면 4 티어가 맞냐,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로그인을 하고 나왔을 때 아니면 비원으로 방문했을 때 나오는 첫 번째 화면, 그 화면을 설계할 때 많은 생각을 하고 그 설계를 해야 된다. 실제로 B가 그 화면을 설계할 때 엄청나게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설계하는 거거든요. 심리학자서부터 경영학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뭐 심미안적으로 설계하는 디자이너,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부분 설계를 해서 자기가 세일즈를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을 찾고 있다 하는 그런 숨어있는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인지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국내 거를 주로 봤는데 해외 거를 한번,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해외 사례는 그래도 빨리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다.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석규 학생 발표 페이지 공유하고 화면 공유하고 발표해 주세요. 잘 보이시나요? 네, 아주 잘 보입니다. 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전자선거래 원론 미국 사례 첫 번째 파트를 맡게 된 17학번 고병현입니다. 저희는 미국의 대표 온라인 거래 사이트인 아마존과 스팀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그중 아마존의 로그인과 비로그인의 차이점과 특징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마존 웹사이트에 처음 접속하였을 때의 화면입니다. 로그인은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아마존에서 광고하는 물품들이 가장 상단에 노출됩니다. 주목할 점은 일반적인 국내 사이트의 경우 할인 품목 등을 가장 크게 노출시키는 편인데 아마존의 경우에는 자사의 인공지능인 알렉사 광고, 그리고 기본적인 카테고리 외에는 별다른 홍보나 광고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측 빨간색 상자를 보게 되면 로그인을 유도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그인 시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을 빨간색으로 강조해 보았습니다. 먼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마존의 경우 할인 품목을 처음 화면에 배치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최상단의 가장 좌측에 위치한 오늘의 딜이라는 곳에 할인 상품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얻는 장점은 바로 고객 맞춤형의 상품의 노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중앙 빨간색 상자에 나타나는데 아마존의 인공지능 물품과 기본적인 광고 대신 개인 추천 물품으로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게 되면 보이시는 바와 같이 개인 검색 기록과 장바구니 기록, 그리고 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를 추천해 주는 것이 보입니다. 이와 같이 아마존은 개인 맞춤형 광고에 집중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로그인과 비로그인의 차이에서 강조하였던 최상단 배너의 메뉴 중 세 번째인 다시 구매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고객 서비스의 경우 환불, 배송 문의와 관련되어 제외하였습니다. 저는 아마존에서 상품을 구매한 적이 없기에 추천 물품이 없어 추가적인 정보는 얻을 수 없었지만 인기 제주물을 주목해 보면 고객들이 자주 구매하는 상품이 생필품 등을 광고하고 상품들 또한 마스크 등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상품들입니다. 저의 경우 생필품, 특히 마스크는 집에 여유분이 없다는 것을 잊고 있다가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진열된 상품을 보고 사는 경우도 있는 만큼 매우 효과적인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검색 기록의 경우 지금까지 아마존에서 쇼핑을 하며 클릭했었던 물품들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땡땡땡의 아마존은 지금까지 최상단위 고객 맞춤형 광고였던 것과 달리 베스트셀러들을 카테고리별로 광고하는 모습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할인 품목과 다양한 색깔로 화려한 광고를 보이는 국내 사이트와는 달리 심심하지만 깔끔한 모습을 보입니다. 조금 밑으로 스크롤을 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개인 추천 물품이 나오게 됩니다. 추천 물품의 근거는 클릭했던 상품들과 비슷한 카테고리들의 제품입니다. 다음으로는 모바일입니다. 모바일은 웹사이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 웹사이트에 로그인했을 때와 같이 상단에는 개인 맞춤 추천 물품, 그리고 모바일 특성상 한 화면을 스크롤해서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지 스크롤을 하게 되면은 쇼핑 동향 추천 물품, 관련 추가 물품, 제주문이 많은 일상 필수품이 각각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마존의 웹사이트와 모바일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아마존의 경우 제주문, 개인 맞춤형 광고, 이벤트 물품을 따로 배치하는 등의 특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아마존은 개인의 맞춤 광고에 집중하여 판매를 극대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마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발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단일 품목을 취급하는 미국 기업으로 밸브 코퍼레이션을 선정했습니다. 밸브가 운영하는 게임 플랫폼 서비스인 스팀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게임 소프트웨어 유통망입니다. 여러 게임 개발사들이 스팀에 자신들의 게임을 등록하면 소비자들은 스팀에서 게임을 구매하고 스팀은 개발자와 소비자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입니다. 게임 플랫폼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스팀은 돈을 지불한 유저에게 게임을 다운받고 플레이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타 산업들과 달리 게임 개발을 마친 후 추가적인 인건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아 50%에서 많게는 90%까지 되는 큰 폭의 할인 정책을 채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한 스팀의 배너는 할인 상품들에 대한 정보가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사이트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페이지는 스팀에 로그인했을 때 바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저 역시 비로그인일 때와 로그인을 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생기는 배너를 빨간 테두리로 씌워뒀고 앞으로 각각의 배너를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탑 티어와 왼쪽에 위치한 배너는 스크롤을 내리지 않고도 원하는 게임을 검색하거나 원하는 장르의 게임을 탐색할 수 있는 기능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배너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비로그인 상태더라도 가장 최근에 본 게임 제품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메뉴가 있다는 점이고 등록시켜둔 게임이 할인 시 메일과 핸드폰으로 할인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찜 목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찜 목록은 이후 다른 배너로도 크게 등장할 예정입니다. 스크롤을 내리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배너는 최고 인기 제품과 특별 할인에 대한 배너입니다. 그 이후 볼 수 있는 맞춤 대기열 배너는 스팀이 유저의 결제 성향을 분석해 유저에게 추천하는 12가지의 게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추천은 특정 게임을 플레이한 유저가 그 게임에 대해 남긴 평가를 가볍게 접할 수 있는 배너입니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배너는 그룹화를 통해 유저와 비슷한 게임 취향을 가진 인원들이 선택했던 게임을 해당 유저에게도 권유하는 배너와 가장 최근에 플레이한 게임과 비슷한 장르의 게임을 추천한 배너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게임을 평가하는 특정 큐레이션의 팔로우를 권유하는 배너와 이미 가지고 있는 게임 중 최근에 업데이트된 게임을 권유하는 배너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볼 수 있는 배너는 최근 출시되거나 출시될 예정이거나 할인 등의 이유로 인해 인기가 있는 게임을 총망라한 배너입니다. 실제로 많은 유저들이 이 왼쪽의 배너를 보고 구매를 결심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스크롤을 좀 더 내려보면 오른쪽에 현재 스트리밍하고 있는 게임과 친구가 소유한 게임에 대한 배너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업데이트되거나 할인하는 게임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만약 비로그인 상태라면 왼쪽 배너의 회사 정보가 홈페이지의 마지막 배너가 됩니다. 만약 로그인 상태라면 스크롤을 내리면 내리는 만큼 스팀이 유저에게 추천하는 게임에 대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보통 유저가 최근 플레이한 게임과 유저가 좋아하는 장르를 기반으로 하거나 찜해둔 게임과 비슷한 게임 등을 추천합니다. 스팀의 홈페이지 구성을 한눈에 보이게끔 글로 풀어서 써봤습니다.
스팀은 로그인을 한 유저들에게 개인화된 추천과 보편적인 추천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는 구성을 채택했기 때문에 저번 주에 교수님이 다른 사이트를 티어로 나눈 것처럼 스팀을 명확히 몇 티어로 나눈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비로그인 시와 로그인 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프로모션의 양이 2배 이상 차이나기 때문에 비로그인 유저에게는 상대적으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정보를 추천하고 로그인 유저에게는 개인화된 정보와 보편적인 정보를 아울러 추천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애플리케이션과 웹의 차이는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 측면에서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물론 웹은 큰 화면으로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앱은 작은 화면에 상대적으로 적은 정보를 한눈에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지만 고객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정보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한국 기업에 대해 발표하신 분들의 내용을 참고해보면 미국 기업의 경우 한국 기업보다 비로그인과 로그인에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의 차이가 크다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유저의 로그인을 통해 기업이 유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이용해 유저에게 개인화된 배너를 보편적인 유저를 위한 배너와 병행해서 띄우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주 주문하는 물품 혹은 그와 비슷한 물품에 대한 지속적인 구매를 배너로 유도하고 개인 검색 기록을 활용해 검색했던 물품의 할인 시 배너로 그 물품을 노출시키는 등의 개인화도 확실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발표를 해줬어요. 분석도 잘 됐고, 그 차이점도 단순하고 명확하게 잘 전달해서 아마 같이 발표를 들은 다른 학생들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존의 첫 번째 페이지로 가볼까요? 늘 물어보는 질문이지만 이 페이지는 어떤 것 같아요? 티어를 굳이 나눈다면 어떤 티어를 어떻게 보세요? 저는 3티어라고 생각됩니다. 3티어라고 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카테고리 맨 상단이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보라색 부분이 그 아마존에서 집중하는 광고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맨 아래쪽 네모난 박스들이 이제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돼 있어서 그렇게 각각 하나씩 총 3티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첫 번째 블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눈여겨 좀 보고요. 네. 모바일 화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마존에. 맨 처음에 아마존 여긴가? 예, 여기. 맨 왼쪽 화면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보면 어떻게 봐요? 티어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2티어라고 생각합니다. 2티어? 네, 그렇습니다. 이유는? 이유는 그 맨 상단에 이제 그 광고 핫딜이나 그런 배너가 없고 그냥 단순하게 이제 맨 그 파란색 지구가 그려져 있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제 디스카운트 일렉트로닉스라고 그 전자기기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2티어라고 생각합니다. 맨 밑에 있는 거는 티어로 보지 않아도 되나요? 저는 어, 고정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티어라고 안 보고 있는 건가요? 네, 그리고 그 아마존의 경우에는 그냥 이 화면에 쭉 내리게 되면은 계속해서 물품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저거 눌러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아니. 내 나와가지고, 얘기는 집 그림 있고, 그 다음에 사람 있고, 장바구니 있고, 그 다음에 메뉴, 전체 메뉴 그림, 있는 마지막 라인을 티어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안 보고 있습니다. 안 보고 있다는 거죠. 네. 이유는? 어, 일단은 카테고리 광고라던가 그런 것들을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외했습니다. 오히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티어로 볼 수도 있는 면이 있는 거예요. 네네.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이제 여기서 보면 첫 번째 티어를 우리가 밝은 하늘색이라고 해야 되나? 검색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이 프로모션 하는 게 색깔별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을 이걸 티어를 세 개로 봐도 좋고 아니면 전체를 하나로 봐도 좋아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티어를 뭔가 커먼하게 띄워주는 그런 어떤 서비스로 보고 기능으로 보고 별도로 본다면 3티어로 볼 수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티어로 볼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보면 좋겠다는 생각, 뭐 저희 어떤 기준을 놓고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지금 맨 왼쪽에 있는 화면하고 아마존의 첫 번째 메인 화면하고 한번 가볼까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음, 장바구니하고 마이 뭐 이런 게 지금 그 웹에서는 어디에 붙어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탑 티어에 붙어 있죠. 네, 그리고 그 모바일에서는 맨 밑으로 되어 있고요. 그죠? 네네. 그 다음에 검색에서 보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웹 검색하고 모바일 검색하고 아주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 웹 경우에는 그 처음부터 검색 브라우저가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검색이 쉬운 반면에 모바일은 이제 따로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야 돼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다시 모바일 한번 가볼까요? 내가 잘 설명을 이해를 못했는데 뭐가 차이가 있다고? 아,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둘 다 상단에 검색창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 네. 검색창 박스 안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아마존 웹으로 갔을 때 보면 뭐가 있죠? 여기는 지금 이 박스 안에 보면 뭐 어떤 검색만 돼요? 그 텍스트 검색만 되는 것 같습니다. 텍스트 검색만 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아까 모바일 화면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어때요? 카메라랑 마이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음성 검색이나 사진 검색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어떤 차이가 있어 보여요? 국내하고. 국내 사이트에서는 지금 음성 검색까지는 봤지만 사진 검색은 본 적이 없죠. 여태까지 네, 발표한 걸 보면. 네, 아마존에는 지금 사진 검색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좀 더 편리하고 광범위하게 검색을 할 수 있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술력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하고 미국에. 기술력의 차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력의 차이가 간국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진 광고를 이렇게 메인 검색에다 넣어서 사진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띄운다는 것은 아마존의 엄청난 자신감이거든요. 아마존이 그 카메라를 인식하고 이미지를 인식해서 검색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일반적인 신뢰도 뭐 이런 서비스를 할 때 보통 신뢰도가 거의 95% 이상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수준을 맞추고 있다라는 자신감이 나는 보인다라고 생각이 돼요. 한편으로는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국내에 있는 B하고 경쟁하려고 그러면 경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아무리 큰 국내에 있는 B라도 여전히 지금 아마존이 하고 있는 정도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상대다. 이제 감히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아까 내가 이제 사진 검색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전 시간서부터. 근데 아마존에는 지금 모바일 단에서는 사진 검색을 하고 있죠. 웹 검색에서는 카메라가 뭐 노트북이나 PC에 장착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들은 웹에는 없지만 그 모바일에는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중요한 차이로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그 세계에서도 보면 AI 분야에서 최강자 중에 하나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뭐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그 회사의 기술력을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B들이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구나 하는 생각도 같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마존 다시 한번 웹 화면으로 가볼까요? 이거는 지금 이 화면은 지금 비회원으로 들어온 화면이죠. 그죠? 네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이 아마존의 티어는 2티어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블랙으로 되어 있는 부분 한 티어, 그 다음 상품 전체. 뭐 이렇게만 보면 크게 우리가 아주 브로드하게 티어를 본다면 2티어로 돼서 아주 심플하게 근데 미들 티어를 자기가 잘 효과적으로 그걸 세그멘테이션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눈으로 볼 때 어때요? 쿠팡하고 비교했을 때 좀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정돈되어 있는 느낌이 들죠? 네. 다루는 품목은 쿠팡이 많을까요? 아마존이 많을까요? 다루는 품목 말씀이십니까? 네, 품목 수. 품목은 아무래도 아마존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쿠팡에 비해서 뭐 적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죠? 네네. 품목이 많다라는 것 때문에 복잡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아마존은 웬 뭔가 좀 이게 정돈되고 좀 단순한 어떤 레이아웃을 던질 수 있는 이유는 뭘 거라고 봐요? 점유율이랑 다루는 품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검색해도 나올 그거에 대한 제품을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보면 쿠팡의 입장에서 본다면 쿠팡은 생품품 위주 경쟁 상대를 편의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많은 물건을 갖고 있고 뭔가 뭐 딜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노출을 많이 시켜서 구매를 많이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좀 홈페이지를 복잡하게 설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아마존을 보면 그 다음 페이지를 가볼까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미들 티어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어때요? 철저하게 어떻게 움직이죠? 개인 맞춤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병련이라는 회원의 아이덴티피케이션하고 완벽하게 매칭시키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레이아웃을 심플하게 던질 수 있는 겁니다. 불필요하게 많은 화면을 던져서 뭔가 프로모션을 시켜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고병현이라는 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그와 같은 것들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앞에 국내 사이트하고 좀 다른 점을 보면 또